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바쁜 일상. 지역국회의원 정태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정태욱 의원. 자, 오늘 고맙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한 현실적인 맞춤형 지역 발전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역구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뿌리 없는 정치인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소통하기 위해 현장 속으로 뛰어든 정태욱 의원의 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국회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오후에 대구로 내려온 정태욱 의원. 잠깐의 여유라도 생기는 날이면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금 이 집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이 집하고 이 집은 비어 있고 위에 집은 어르신이 사십니다. 지난해 10월 경북도청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둥지를 튼 대구시청 별관. 하지만 서쪽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어 새롭게 길을 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구시청 별관 이전 사업은 선거 당시 정태욱 의원이 내건 첫 번째 공약으로 현재 본청 인원의 절반가량인 820여 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차피 저녁에는 이거 그 길을 막아야 될 건데. 이 지역이 도청이 이전한 지역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계획은 뭐 국가 박물관 같은 거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박물관 같은 거 들어서면 여기에 2,300명이나 근무하던 큰 땅에 박물관 되면 한 40-50명이 근무하게 되면 이 지역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 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할 때 여기를 시청을 넣자. 그래서 시청 별관이 지금 절반이 완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시청을 오게 하자는 것이 생각인데 그러나 시청만 온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이 활성화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청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해야 이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정태욱 의원. 활기찬 고향을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사람 간의 휴먼 네트워크 때문에 발전하는데 지금 여기는 건물이 빈 거라 해가지고만 늘 사람 한 층에 그냥 한 6-7명밖에 근무를 안 하도록 만드는데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널널하게 쓰면은 지난 28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정태욱 의원. 한평생 나란 일을 해온 그가 정치에 도전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땅을 이렇게 치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행정을 결국 완결시키는 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행정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한번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고 행정은 이미 문제가 됐거나 지시를 받은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주도로 어젠다를 세팅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해결 방안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태욱 의원은 1988년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두루 거쳐 20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과거 대구 경제의 중심지였던 북구 지역.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정태욱 의원은 도심 미개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고시를 해가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 부시장님 계실 때 재직시에 계획했는하고 지금은 판약이 틀려졌어요. 그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도 하소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가 왜 왔겠습니까? 감정업체를 시가 배제가 가능한 건지, 네. 그죠? 네. 그거 하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전달해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은 그의 지역구.
대구시 북구 각 지역은 주로 공단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검단동, 산격동 등을 비롯한 8개의 동이 모여 있다. 폭넓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정태욱 의원은 과거 최초로 동사무소 숙직 근무제 폐지를 도입했고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의 전면 개편 등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정말 행정 경험이 일선에서 제대로 했거든요. 일선 중에도 주로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기획, 예산, 지방행정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그 사후에 평가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있으면 이것이 머릿속에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가겠고 이것이 실제 정책이 집행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걸 저는 비교적 많이 봐왔기 때문에 훨씬 실감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한 28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가 얻었던 경험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정태욱 의원. 안녕하세요. 닭 한 마리 닭도리탕 없이 한 마리 해주세요. 큰 걸로 드릴까요? 전에 가시는 거 7,000원짜리. 제가 그거 한 마리. 전통시장에 들러 민심을 듣는 것은 물론 필요한 먹거리를 대구에서 구입해 올라가기도 한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가까이요. 보시죠. 전봇줄에도 봤거든요. 진짜 전봇줄이 여기 내려가시는 거 봤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 100g에 12,000원이에요? 아니요, 600g. 100g 12,000원. 단겨루면 좀 봐주고 해요. 아니 이게 싸요. 이건 1만 돼지고 저는 흑돼지예요. 흑돼지 줘요. 좋은 걸로. 여기는 300g. 조금은 별난 그의 지역사랑.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장을 보는 것은 지역구의 경제 활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시장을 자주 오셔가지고 자극적 구입을 하시죠. 처음이에요, 솔직히. 국회의원한테 파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다 보시죠, 시장 사람들한테. 한결같이 이곳을 찾는 모습에 상인들은 이미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선물 받은 것 같아 그의 발걸음이 가볍다. 이 물건도 사지만은 이 전통시장에서는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애환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자주 오게 되고 특히 여기는 우리 지역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항상 들려가지고 이렇게 두부 한 모 그냥 덤으로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이 흐르는 곳이라 가지고 저는 여기 오는 거 자체가 참 좋습니다. 매번 대구에서 장을 보다 보니 정리의 노하우도 생겼다는데. 이 사과 같은 게 이게 아래쪽으로 가고요. 참기름 같은 게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야채는 위쪽으로 가고. 텅 빈 채 들고 온 가방이 어느새 지역 주민들의 인심으로 가득 채워졌다. 지역구 일정을 마치고 여유가 생긴 저녁. 정태욱 의원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한다. 매주 고향에 오면서도 바쁜 일정 탓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오늘은 큰맘 먹고 시간을 냈다. 그때 경기 안 내니까 땅이나 사놨어. 정태욱 의원의 35년 지기 학창시절 친구들이다. 이 자리에는 모든 친구의 건강과 발전을 위하여 원! 그때 공무만 했어. 우리는 살다 보니 뭐 친한 친구가 국회의원도 있고 참 공무원만 하다가 끝나는 고시 붙고 난 다음에 석사장교 시험 합격해놓고 군에 갈 때까지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얘들이 그때 폭학해가지고 또 그래, 맞아. 졸업할 때인 거라 돈은 별로 없고 하니까 아침에 뭐 3,000원, 5,000원 받아가지고 밥 안 먹고 안주해가지고 술을 계속 마시는 거라. 천원하면 찌짐하고 막걸리 2병하고 새해가 먹고 간다니까. 추억을 안주 삼아 모처럼 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정태욱 의원. 세월은 흘렀어도 추억은 늘 그 자리에 남아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꼭 이 모임 말고 여러 모임에 합쳐가
되고 이제 또 이 친구들하고 또 친하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그 집에 가 내가 살아서 못했으니까 그 자고 밥 먹고 나오고 아버님은 회사하시는데 정말 보이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어머님이 참 아직도 저는 기억나요. 그 두 분은 잊을 수 없어요. 워낙. 아버지의 권유로 11살 어린 나이에 대구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던 정태욱 의원. 학창 시절에는 공부에 매진하느라 장성에서는 나라를 위해 일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자식된 도리를 다할 새도 없이 어머니는 그의 곁을 떠났다. 또 암을 걸려가지고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나이가 72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비교적 일찍 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특히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나가 2개월 때부터 7살 때까지를 직접 다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가실 때 순간에까지 그 나랑 우리 아들에 대한 막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가 그것이 이제 어떨 때 항상 가슴에 찡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은 그 전후로 함께한 시간만큼 이제는 가족과도 다름없는 오랜 친구들. 늘 변함없는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고향에서의 밤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특별히 결혼식이 대구에서 올라온 다음 날, 이른 아침 출근길 인파 속에서 정태욱 의원을 다시 만났다. 특히 나는 이제 9호선을 주로 타는데 9호선은 되게 붐빕니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그 이른 아침에 그 부대끼면서 출근하는 모습으로 보면서 이 시민들의 일상을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한 지도 어느덧 11개월째 접어들었다. 국회에서도 그의 시간은 바쁘게 흘러간다. 정태욱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것을 청문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 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주저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청문회에 응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드 대책특별위원회 심재근 의원과 외유내강 하신 분으로서 이 지방과 중앙을 두루 잘 하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그러한 미래 지도자이시고 또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으로서 무슨 현안이 생기면 이 현안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잘 말씀하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으로 국회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는 정태욱 의원. 정무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보좌진과 함께 꼼꼼하게 현안을 살피는 데 여념이 없다. 많은 상임위 중에서도 그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원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정무위는 정말 중요한 그 부서를 합니다. 총리실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보훈처 이런 거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인 실생활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지망하게 됐습니다. 제일 큰 논의는 보훈이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법안심사소위 때 궁정자녀 수당위에 있어가지고 98년 1월 1일 이전에 이제 미망인이 돌아가신 분하고 그 위에 돌아가신 분의 차등이 많다는 거는 우리 처장님 잘 아시죠? 예.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렇게 거의 합의가 됐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기간에 따라 차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그 대안을 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 했는가 혹시 보고 받으셨죠? 예, 지금 보고받고 검토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구조조정 20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정태욱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법 공청회이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은 지금 최소한 2가지 정도는 확실히 하자. 그러니까 매년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오는 정부 출연금은 아예 법제화를 시키자라는 측면 하나하고 우리가 광복절이나 3.1절은 애국지사가 피와 땀과 눈물로 흘려가 만든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외 가더라도 잊지 말자. 이 정도 아주 온건하게 지금 입법을 만들어가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독립유공자의 수권 유족을 포함한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과 유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태욱 의원에게 보훈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정치적 신념과도 맞닿아 있다. 나름대로 철학을 좀 가지고 있는데 독립 후손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 애국했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거를 통해가 목숨을 바치거나 자식을 바치거나 이런 몸을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예우를 못한다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일파보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못 산다라든가 그다음에 6.25 때 그 참전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에 가지 않았는 사람이나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못 산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될 그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그 보훈 가족, 그 독립유공자나 6.25 때 여러 가지 그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예우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그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지역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정태욱 의원.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과 대구를 오간 거리가 지구 반바퀴를 훌쩍 넘는다. 하루 24시간을 쪼개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 사람들하고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의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회에서 챙겨야 될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즐겁습니다. 대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국가유공자가 살고 있는 집. 지역구에도 보훈과 관련해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어 점검차 현장을 찾았다. 어디 참전하셨어요? 내가 처음에 간도가 있었는데 11사단 우리라도 똑똑한 사람 장관 제대로 된 화장실도 갖춰지지 않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집에 7 식구가 살고 있는 상황. 열악한 환경을 직접 보니 정태욱 의원의 말문이 막힌다. 균열이 좀 나간 게 이제 지진 영향. 이겁니까?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운 청년은 이제 90이 훌쩍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됐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 정태욱 의원. 그는 이날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에 반드시 신축 주택을 완공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한 2천만 원도 얻든지. 근데 뭐든지 이런 거 해보면은 막상 멀리서 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 그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거 어떻게든 잘 해봐야죠. 한때 대구 경제의 발전을 견인했지만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낙후돼 있던 대구 제3산업공단. 하지만 이곳에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저들이 공단 조성 당시에는 160개 업체에서 현재는 2,531개 업체로 입주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아파트 공장에 들어설 수가 없고
도로가 쫙 나버리면은 그다음부터 그 이제 땅값이 올라가지고 또 구조고도가 더 안 되는 측면이 한번 초라하고 운송 장비, 전기 전자 관련 업체가 밀집돼 있는 제3산업공단. 정태욱 의원은 노후화된 공단을 재정비해 첨단 소재의 전진 기지로 활용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는 항상 이 여의도에 있어 보면은 아주 젊고 그 스마트한 젊은 직장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옛날 도심지였는데 지금은 약간 쇠퇴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적고 그리고 활기찬 모습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걷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 주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재생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 현재 대구 제3산업공단은 차세대 로봇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동시에 로봇 산업 성장을 주도할 국내 유일의 생산단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거를 한 저 정도를 크게 해가지고 저 바깥에다가 저거 하면 안 돼요. 그 뭐지 쇼윈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는 로봇 산업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꿈꾸고 있다. 로봇팔입니까? 예, 로봇팔인데요. 예. 원자력 계통에 맞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사람이 직접 취급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방사선 물질을 취급하는 거거든요. 예. 조금씩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활성화되는 느낌을 가지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봇 산업 자체를 이 상공단에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 대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로봇 산업을 계속 진흥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느라 하루가 짧게만 느껴진다는 정태욱 의원. 발로 뛰는 현장 정치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그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국민들 내지 우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은 자기들과는 다른 세계,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일 없이 그 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편인 정치인, 주민의 편인 정치인,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정치인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늘 국민의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길 원하는 국회의원 정태욱.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그는 오늘도 국민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